안녕하세요. 현재 파랑새 발달 클리닉에서 임상 2년차 운동 발달 재활사로 근무 중인 도영석입니다. 오늘은 졸업 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 발달 재활사로 근무하며 왜 재미있고 매일의 출근이 기대가 되는지 운동 발달 재활의 매력을 소개해 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앞선 2부에서 강의해주신 형민이 어머님의 말씀에 저 역시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지지에 힘입어 자라온 우리 형민이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하고 싶어? 선생님, 선생님 하고 싶어. 그리고 야구 선수, 너 또 이거 하고 싶다는 거? 세계차기, 제기차기. 그리고 축구 선수. 축구 선수도 하고 싶어? 네. 다시. 2, 3. 차고 잡고 빨리 해야 돼. 앞에 봐야 돼 대신에. 형민이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입니다. 동기부여로는 이 세상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먼저 운동을 하러 오면 묻는 질문이 선생님 오늘 뭐 해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운동할 때 했던 걸 기억해서 그날 하고 싶은 걸 바로바로 말해주는 친구예요. 이번 수업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걸 못했다면 그럼 다음 주에 해요 라고 말하고 다음 주에도 꼭 기억해서 오더라고요. 저번 주에 이거 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말이죠. 형민이처럼 저 역시도 함께하는 운동 시간이 즐겁고 일주일 중에 기대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억력입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는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과의 상담에서 물어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자꾸 뭘 한다고요.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내준 숙제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칭하기, 한발 서기, 한발 점프를 집에서 울면서 한다더라고요. 심심할 때면 제가 내준 숙제를 하고 와서 제가 형민아 숙제했어? 라고 물어보면 진지한 표정으로 이거 했어요 라면서 당당히 말하곤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저도 형민이를 통해 배우고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형민이의 강점입니다. 계속된 실패 속에 실패하면 웃고 울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형민의 투지와 열정으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계속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한발서기를 예로 들면 매번 1초 내외로 수행하던 친구가 어느새 3초를 성공하더니 5초, 7초까지 해내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렇죠. 성공의 경험을 통해 박차를 가하게 되면 가는 길이 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 킥보드를 탈 때면 발이 꼬이고 균형을 잡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깜깜한 밤에 밖에서도 킥보드 밖에서 나오는 불빛 하나로 공원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페달링 연습을 하고 있는데 페달링이 어느 정도 나오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집에 제 자전거만 없어요. 근데 엄마가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 자기 자전거를 사준다고 엄청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형민이는 하고 싶은 일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해내고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성공한 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어머님은 형민이가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면 혼자서 나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옆에서 잠시 지켜봐 주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살며시 도움을 제공하고 할 수 있어, 해본 거야 라며 성공의 경험을 다시 되새겨주면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의 동기, 자신감이 그 다음의 스텝, 발자취를 만들어낸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가 왜,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게 된다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는 제가 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첫 취업을 선택했는지 과정에 대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제가 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 처음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동운동 재활학이라는 교내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처음엔 크게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단순히 이제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뭐든 준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격인정 과목을 이수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는 복학하고 흔히들 말하는 복학생 버프라고 한창 불이 붙을 시기라 그런지 마음 먹기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학과의 교과목과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서 3학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2020년 4학년에 본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8주 동안 실습을 했는데 근골격계, 신경계, 소화 이러한 여러 파트들 중 유독 소화 재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궁금해서였습니다. 졸업 후에 대부분이 아닌 소수만 선택하여 취업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졸업 후의 진로 방향. 당시의 취업 방향은 병원, 복지관 등이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을 찾아보고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실습을 가게 됩니다.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재활을 제공하고 있는 병의원, 복지관 혹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실습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생각하던 중에 2019년 여름에 소아 재활은 뭐하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습했던 파랑새 발달 클리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는 성격이 다른 의료 서비스가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배울 때 다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었을 때의 경험과 관심이 있었을 때의 경험에서의 배움의 차이는 크더라고요. 소아 재활에 관심이 생긴 이 두 번째 실습을 통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습할 때 한창 치료사가 직접 하는 매뉴얼과 테크닉에 열정을 불지피고 있던 학부생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오롯이 아이의 일생을 위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경력에 관계없이 아이디어가 방법이 되는 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제한이 없던 접근 방식으로 아이의 일생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생겨난 호기심이 병원이 아닌 발달 재활 서비스로 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확고히 진로를 정하고 첫 취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부터 첫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제 생각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과 동기였는데 아이의 신체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는 한 수업에 필수로 제공하는 부모 상담에서 저는 부모님께서는 알기에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이 끝이 난 밤에 내가 아이였다면 혹은 부모였다면 수업이 끝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에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며칠 밤을 지새우게 되더라고요. 매일 밤을 혼자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여러 자료도 찾고 전공서적을 보고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보기도 하고 에이,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고 믿었지만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으로 느껴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푸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 날이 지속되던 때 제가 근무하는 파랑새 발달 클리닉에 대표님이신 김정희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이 오고 간 후에는 구분이 가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의 방향이요. 이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육아방송과 오픈소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해외 자료 찾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설문 기반의 논문, 실제 부모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아이의 일생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의 공유, 그리고 도움 요청이 필요할 때에는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요. 이후 매일 출근할 때면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지, 오늘은 누구누구랑 이렇게 운동해야지 하며 출근 전이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달 계열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요. 그렇게 2021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하며 파랑새는 제 생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한 파랑새 축구팀에서 서로 땀 흘리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연습하며 제 역량을 펼쳐준 아이들과 마지막 주에 아이들과 아버님이 함께한 축구 시합을 한 잊지 못할 기억. 두 번째는 포항에서 펼쳐진 파랑새 귀요미 5인방과 함께 울기도 웃기도 한 다양한 이동 방법으로 걷는 런웨이 쇼를 펼쳐준 우리 아이들과의 잊지 못할 기억. 마지막 세 번째는 가왈이라는 가정에서의 재활 방법과 저를 미소 짓게 만든 아이들의 성공 경험, 그리고 부모님의 지시 속에서 한껏 성장한 아이들의 일상을 다룬 유튜브 채널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이 모든 기억이 제게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큰 무대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듯 아이들도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 이야기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발달 재활 서비스, 그리고 소아 재활을 왜 취업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지? 발달 재활 서비스는 뭘까? 라는 질문들이 저를 소아 재활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호기심입니다. 궁금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우리고 아이들입니다. 우리도 아이도 모두 세상에 태어나 호기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좋아하면 또 해보고 싫어하면 하지 않으며 우리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발달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호기심과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에도 내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듯 아이들의 하루하루에도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영역으로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게 되죠. 또 재활 서비스를 처음 접한 제게 혹은 부모님들께서 스스로도 해결해보고 내가 혹은 아이가 크면서 점점 나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답답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면담이 오고 간 뒤로는 운동발달 재활사로서 혹은 부모님으로서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일생이라는 긴 여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 방향이 결정이 되고 아이에게 일생이란 긴 시간 속에 자신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살아갈 일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과 방법이 다를지는 몰라도 일생에서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다를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생겨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랑 다를 것이 없는 나만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가, 앞으로 가.